지금 둘째 마당에 2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파라미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시작 화면에서 첫 번째 메뉴를 누르고요. 자, 넥스트 누르고 자, 이번에는 파일의 이름을 플레이그라운드 파일의 이름을 파라미터 1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크리에이트 눌러줍니다. 자, 기존에 있는 거는 선택해서 백스페이스 키 눌러서 삭제를 하고요. 한번 입력을 해봅니다. 자, 우리 함수를 하나 만들어 줄 텐데요. 더하기 함수를 하나 만들어 봅니다. 펑션이라고 하는 의미로 펑션 fnc 하고요. add 1이라고 해서 함수를 만들어 봅니다. 소괄호 다음에 중괄호 거겠죠. 엔터 칩니다. 자, 이 함수 상자, 더하기 함수 상자의 위쪽은 구멍이 하나만 있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구멍에 이름을 하나 붙이겠죠. A라는 이름을 붙이고요. 숫자가 하나 들어오도록 합니다. INT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그거를 이 함수 상자 안에서는 print라고 해서 출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add 1, 그 다음에 호출됨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다가 역슬래시라고 하고 A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정의가 된 거예요? 여기 소괄호 안에 위에 함수상자의 위쪽 구멍에 A라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그 구멍으로 전달되는 값을 여기서 참조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함수상자의 아래쪽 구멍은 지금 정의가 안 돼 있죠. 그래서 정의가 안 돼 있으면 그러면 아래쪽 구멍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쪽 구멍으로 떨어질 값이 없는 경우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add 1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었으니까 위에는 선언하는 거라고 했죠. 단순히 정의만 한 거예요. 실제 실행되는 건 아니고 실행하려면 함수의 이름인 add 1 다음에 소괄호를 붙이면 됩니다. 근데 함수 안에 구멍이 하나 있다고 했으니까 이 구멍으로 값을 전달을 합니다. 구멍의 이름은 a라고 했고요. 여기에 10이라고 하면 10이라고 하는 값이 전달이 되겠죠. 자, 실행된 결과를 보면 add 1 호출됨이라고 하고 10이라고 하는 게 저렇게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에 구멍이 두 개인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요. fnc라고 하고요. add 2라고 한 다음에 a는 이렇게 int, b, int라고 해서 두 개의 구멍에다가 a하고 b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력을 해 볼게요. add 2 호출됨이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A라고 하는 값을 하나 이렇게 출력을 하도록 하고 B라고 하는 변수 상자에 들어가 있는 변수 상자 또는 상수 상자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뭐 나중에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변수 상자처럼 일단 생각하세요. 나중에 뭐 상수라고 봐도 되지만 뭐 변수라고 생각을 해도 크게 헷갈리지는 않을 거예요. 대충 일단 저게 상수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A10이라고 하고 B에는 마찬가지로 10 또는 20 이렇게 넣어주시면 10과 20이 그대로 프린트 돼서 콘솔 즉 디버그 영역에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얘기한 것처럼 이 파라미터의 이름이 A나 B로 하게 되면 지금 이게 선언될 때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 add2라고 하는 거를 호출하는 시점은 뭐냐? 이 함수를 바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바라볼 때도 a라는 이름을 썼고요. 이 함수의 중괄호 안에서는 함수 상자 안쪽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때도 a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러니까 바깥쪽이나 안쪽이나 동일하게 이름을 썼는데 이걸 분리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fnc라고 하고요. add3이라고 한 다음에 소괄호, 중괄호 이렇게 하죠. 파라미터 이름을 이제 두 개를 붙일 거예요. 그래서 first 한 칸 띄우고 A라고 한 다음에 int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넣은 게 외부 파라미터 이름이 되고요. 두 번째 넣은 게 내부 파라미터 이름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바깥에서 볼 때 이 이름을 쓰는 거고 얘는 안에서 볼 때 이 이름을 쓰는 겁니다. 두 번째 second라고 하고요. B는 int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쓸 때는 아까처럼 똑같이 쓰는 거예요. print라고 하고요. add 3 호출됨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역슬래시 a, 역슬래시 b 이렇게는 동일하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 중괄호 안에 즉 함수 상자 안에서는 a하고 b라고 하는 내부 파라미터명을 쓰는 거고요. 자, add 3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할 때는 first라고 하는 요 외부 파라미터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10 집어넣고요. second라고 하는 데다가 20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결국에는 여기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에서 A, B가 아니라 first, second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장점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펑션이라고 하고요. add 4라고 하는 함수를 만드는데, 자, 소괄호, 중괄호, 엔터가 되면 함수를 정의하는 게 되겠죠. 함수 선언이 됩니다. 그 안에 파라미터 정의를 할 때요. 밑줄을 이번엔 그어볼게요. 그리고 a, int, 밑줄 b, int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보면 외부 파라미터명이 밑줄이 됐어요. 밑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름을 쓰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름을 쓰지 않는 경우인데 외부 파라미터명을 이름을 쓰지 않겠다는 거고, 내부 파라미터명은 어쨌든 안에서 그 값을 사용해야 되니까 내부 파라미터명은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print라고 하고 add 4, 자, 호출됨 이렇게 하고, 자, 여기에 a하고 b를 그대로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b를 쓸 수가 있는데, 실제 이 add 4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할 때, 자, add 4에 소괄호만 붙이면 되겠죠. 그럴 때는 10하고 20만 넣어도 된다는 거죠. 자, 파라미터 명 없이 얘가 호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호출이 되죠. 그래서 기존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해보셨던 분들은 이렇게 파라미터 명을 안 쓰는 게 더 편한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밑줄을 넣으면 파라미터 명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파라미터 명을 생략해서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자, 우리가 요 파라미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자,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자, 내부 파라미터 이름과 내부 파라미터명과 외부 파라미터명을 같이 이렇게 기술했을 때는 함수를 호출할 때, 함수 바깥에서 볼 때는 함수 상자 안은 관심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외부 파라미터 이름만 보고 그 구멍에 어떤 값을 집어넣을지만 결정하면 되는 거죠. 함수 내부에서는 내부 파라미터 이름을 가지고 그 값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 파라미터 이름에 밑줄을 쓰게 되면, 자, 그때는 파라미터 이름을 생략하면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파라미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봤고요. 자, 이 파라미터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추가적인 내용이 더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조금 더 나갈 거고요. 이 함수라고 하는 거의 파라미터만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리턴 값이 되겠죠. 그래서 리턴 값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반환되는 값이 되고요. 이 반환되는 값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일단 이 파라미터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거는 이제 잠깐 이따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